안녕하세요. 대기업에서 항공산업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 멘토 김기동입니다. 자, 오늘은 계속해서 이렇게 연기금 기간에 매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도 계속해서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 진행에 대해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어떠한 대응 전략을 짜는 게 좋을지, 그리고 현재 상존하고 있는 리스크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제가 영상 속에서 자세하게 풀어보도록 할 테니까요. 딱 5분만 집중한다고 생각하시고 지켜봐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일단 진해 같은 항공주들에게 큰 영향을 주는 이것이 무엇인지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고요. 그 이후에 현재 유가가 좀 상승을 하면서 항공주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는데 이러한 유가 리스크 해소를 위한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을지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해 같은 경우는 현재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반등을 낳아주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여기 보시면 반등을 좀 낳아줬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반등이 나와준 상황에서 저희가 어떠한 대응 전략을 짜는 게 좋을지까지 제가 이번 시간에 이러한 순서대로 중요한 내용들을 하나하나 풀어가 보도록 할 테니까요.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기를 간절하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공주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크게 영향을 받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유가라고 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환율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번 시간은 제가 이런 유가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유가적인 측면에서 좀 봤을 때 항공료와 항공 가격과 좀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은 바로 두바이유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 때문에 저희가 좀 이런 두바이유의 추이를 좀 지켜보시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 이렇게 항공료가 중요하냐라고 한다면 항공료 같은 경우에는 항공사들의 매출 원가의 3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유가의 가격 추이에 따라서 주가도 큰 폭으로 좀 변동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들 제가 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가가 현재 급격하게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안한 유가라다 보니까 브렌트 유가 90달러 돌파할 것이라는 이런 전망도 조금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파란색 선이 브렌트유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 검은색 선이 WTI 이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세부적인 수치를 좀 설명해 드리면 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국제 유가가 연일 하락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WTI가 배럴 당일 80달러대를 좀 돌파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요 기관들이 유가 전망치를 잇따라서 좀 상향하고 있는 만큼 고유가가 장기화할 수 있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25일 이 기준에 좀 따라서 설명을 드리고자 한다면 바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가장 중요한 두바이유 같은 경우에는 85.49달러의 거래를 마친 모습을 보여줬고요. WTI 브렌트유 같은 경우에도 80 그리고 85달러 부근에서 거래를 마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왜 이렇게 최근에 유가가 이렇게 좀 큰 가격으로 상승을 하고 있냐라고 한다면 바로 주요 산유국의 수출이 좀 감소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미국의 주간 원유 재고가 감소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시장에서 가장 큰 이슈라고 할 수 있겠죠. 러시아의 정유시설 피격 등의 소식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유가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 추가적인 내용이 뭐가 있냐면 바로 공급 부족 그리고 수요 증가에 따라서 이렇게 국제 유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세계 최대 석유 수입국인 중국의 경기 회복으로 원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주가도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중국 국가 통계국이 발표한 1월에서 2월 산업 생산 같은 경우를 본다고 하시면 전년 동기 대비 7% 정도 상승을 했고 전문가 예상치 5%보다 좀 웃돈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또한 소매 판매 같은 경우에도 작년 동기 대비 5.5% 증가를 하면서 예상치 5.2%의 좀 더 증가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렇게 중국이 경기 부진의 우려로 인해서 원래는 좀 유가가 수요가 적을 것이라고 봤지만 이렇게 중국의 경기가 회복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원유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 거라는 전망과 함께 국제 유가가 현재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마지막으로 정리해드리면요. 경기 회복세로 인해서 공급의 우려가 유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여기에 더해서 기간의 수요 전망치 상향 조정과 더불어서 오펙 플러스 감산에 따라서 공급 전망치 하향 조정이 유가의 강세를 좀 견인할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런 유가 하락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라고 한다면 바로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휴전 협상이 재개된 만큼 협상 진정 가능성이 다시 언급이 되고 있다라고 있는 것인데요. 따라서 휴전 협상에서 만약에 진전을 보이게 된다고 한다면 공급에 대한 불안이 완화가 되면서 WTI도 이렇게 가격을 좀 하회하고, 여기에 따라서 두바이유 같은 경우에도 가격이 하락하는 것을 기대를 좀 해볼 수 있겠습니다. 두바이유가 가격을 하락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항공사들 같은 경우에 진에어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인건비라던가 이런 고정비로 대한 좀 부담이 좀 큰데, 이렇게 유가가 하락을 하면서 매출 원가의 30%를 차지하는 항공유의 가격이 하락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실적적인 측면에서 더 좋은 실적을 내는 것들을 기대를 해볼 수 있겠죠. 아무래도 항공유 같은 경우에도 유료 할증료로 조금 여기에 대해 대응을 하고 있지만 그러면서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내용들 계속해서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최근 기사가 나왔죠. 간단하게만 살펴보고자 한다면요, 바로 WTI 장중 82달러를 좀 돌파를 했는데 우크라가 또 러시아의 정유시설을 공격을 했기 때문입니다.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드리면, 그렇게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정유시설을 공격을 계속하면서 공급 부족 우려가 현재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요. 따라서 여기에 대한 리스크적인 측면에서 저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이런 부분도 제가 또 다음 영상에서 또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진행의 리스크적인 측면들을 저와 함께 살펴봤으니 사실적인 부분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유가 같은 경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중요하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왜냐면 앞서서 이렇게 진행의 주가가 상승을 하는 시점에서 유가가 좀 하락을 하면서 좀 동반되는, 이렇게 좀 상반되는 움직임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런 유가적인 측면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설명을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유가적인 측면 저와 함께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고요. 이 차트적인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진행 같은 경우에는 바닥권에서 다시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바닥권이라는 하락 추세선이죠. 이 추세선을 제가 이렇게 그으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저번 영상에서도 이 부분대를 살짝 이탈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다시 회복을 하면서 이렇게 반등을 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제가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이렇게 거래량이 좀 큰 폭으로 증가를 하면서 수급적인 측면에서 수급이 들어오면서 거래량이 증가를 했다는 부분을 저희가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따라서 이 부분대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주가가 상승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제가 다시 이렇게 상승세 전환되는 것도 기대를 해볼 수 있겠고, 앞서서 이렇게 21선에서 저항을 받은 움직임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21선은 돌파를 하게 된다고 한다면 저희가 전에 이렇게 저항을 받았던 구간대인 12,870원대를 돌파할 수 있을지 여부를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이 부근대를 돌파를 하고 안착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세가 다시 이어지는 것도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렇게 리스크적인 측면도 함께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이탈하면서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고 한다면 단기 전 저점인 10,000원대에서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만약에 이 부분대도 이탈하게 된다고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리스크적인 관리를 하시는 게 안전한 투자의 방법 중에 하나가 되지 않겠나라고 설명을 들어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번 영상은 진행의 리스크적인 측면, 그리고 이런 리스크적인 측면을 어떻게 대응 전략을 짜는지 이런 내용들을 좀 짚어보면서 진행을 했고요. 해당 영상은 개인적인 의견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의 주관적인 생각과 해당 내용을 토대로 현명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잘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